공심위에서 좀 이건 말씀드리기가 좀 민감한 부분이라서 이게 좀 한 가지 놀란 건 이제 여태까지 이제 좀 새로운 변화를 준다고 해가지고 이번 선거는 좀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좀 그래서 그 다른 부분이 뭐였냐면은 그 선거에서 이 후보가 추천을 하기 직전에 그 안양시 의회에서 설명회를 가졌어요. 제가 이제 저도 2004년도부터 당원이었기 때문에 거의 19년 차, 20년 차 돼가는 당원인데 이런 경우는 한 번도 없었는데 혁신을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2045 청년이지만 2030 청년을 우선시해서 가본을 주겠다. 그리고 신인한테 가본을 주겠다. 여성 그리고 공천을 청년 여성을 30% 이상을 하겠다. 그럼 이제 10명을 뽑는 데서는 청년 3명하고 여성 3명이 이제 그 후보로 나와야 되는 거죠. 물론 그런 경우에 이제 잘 쓰는 게 여성의 청년일 경우에 이제 두 군데가 이제 포함이 된다라고 해가지고 했는데 이번에 경기도당에서 비례 선출할 때 보니까 그거를 이제 청년을 여성, 남성을 따로따로 해가지고 1번, 2번을 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근데 왜냐면 예전에 한 명씩밖에 안 줬던 걸 이제 그거를 청년들을 하기 위해서 2명을 줬다는 거에 대해서 저도 이제 청년위원회에 속해 있는 상무위원으로서 그런 부분은 굉장히 바람직하고 좋은데 이제 자기 그 청년 후보들을 선정하는 기준이 과연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는 좀 이번 선거에서는 의문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이 시청하신 분들의 도움을 위해서 말씀을 이제 제가 이해한 바가 맞는지 한번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뭐냐면 이번 6월 1일 선거가 있기 몇 달 전에 안양시 의회에서 이제 출마를 하시고 싶은 분들을 이제 다 모아서 설명회를 했는데 몇 달 전이 아니고요. 입후보하기 3일 전인가 이틀 전이 3일 갑작스럽게. 그럼 날짜가 대략 며칠이죠? 5월 초인가요? 6, 7일 정도 되나? 5월 초? 그때가 왜냐면은 입후보 하는 게 후보 등록 기간이 이제 법적으로 뭐 20일이든 뭐 그게 있으니까 그 전까지 해야 되니까 5월 초 정도. 5월 초 정도 되지 않을까? 아니요 4월 4월 말. 4월 9일 날이었습니다. 아유 일찍 했네요. 자 그리고 4월 9일 날 쉽게 말해서 이제 우리 시청자들 위해서 말씀드리면 입시 설명회를 한 거죠. 입시 설명회를 한 거죠. 입시 설명회를. 근데 입시 설명회에서 이때까지는 전부 전부 경선을 통해서 하겠다고 해놓고는 그 자리에서 여성과 청년을 30% 우선 배정하겠다. 그게 이제 2030 청년들이 또 최우선이고 40대에서 45세 2045니까 45세까지는 이제 또 나번을 주겠다. 이제 거기서 이제 저는 딱 눈치를 챈 거죠. 이게 무슨 전략적으로다가 이게 짜여졌구나. 라고 이제 왜냐면은 저도 만 44세고 지금 을에 출마한 조지영 후보님 같은 경우는 또 44세거든요. 물론 여성이고 신인이고 거기는 모든 게 다 포함되죠. 여성 신인의 청년의 그러니까 거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원래대로 하면 거기도 하긴 뭐 거기도 전략 공천 받아가지고 단수 받아버렸으니까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만 45세라는 기준이 똑같은 청년이고 여성인데 뭐 어디는 단수고 어디는 복수고 그 복수이면서 또 경선도 안 하고 나번을 주는 그런 거는 문제가 좀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조금 지루하시더라도 그래서 또한 지루하다기보다는 조금 이렇게 기억을 되살리기 좀 불편하시더라도
그 시청자들 특히 그 민주당 지지자들을 위해서 이거 예. 말씀을 제대로 해주셔야 돼요. 예, 예. 예, 말씀을 제대로. 무슨 말씀이냐? 당규에는 경선을 하도록 당헌에는 예. 경선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떤 이유 등등으로 해서 비상대책위원회가 뭐 이게 만들어지고 그때 우리 뭐 좀 유명한 애플박이 공동위원장이 되면서 애플박 아시죠? 사과를 전문적으로 한다고 해서 애플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애플박이 위원장이 되면서 이제 그 지금 방금 같은 경선이 아닌 전략 공천을 하겠다. 예? 네, 그런 발표가 4월 9일에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4월 9일날 전략 공천을 한다손 치더라도 최소한 경선을 해야 된다는 가장 기본 원칙은 흔들리지 않았어야 되는데 우리 지금 고병렬 후보님 같은 이런 이제 그 선의의 피해자들이 2004년부터 당원으로 권리당원으로 가입을 해서 최근에는 이걸 경선을 준비하기 위해서 주위에 또 도리어 민주당 당원으로 가입하시라고 이렇게 권유도 많이 했는데 전략공천이라 이름만 서울 좋은 전략공천은 이름으로 그냥 가번은 건축부전 최진기 씨, 최진기 후보 나번으로 이제 우리 그간 18년간 지역에서 열심히 일해오신 우리 고병렬 후보는 나번을 줬다. 이게 지금 핵심 사항이죠. 핵심 사항이죠. 자 여기서 질문은 4월 9일 그 입시 설명회 때 그 설명을 하신 분은 누구예요? 그때 네 분의 국회의원이 오셨었는데요. 이제 강북구 만안 지역위원회, 안양 만안 지역위원회 강북구 의원님, 이번 이제 강북구 의원님 공심위원이셨죠. 그리고 동안의뢰 이재정 의원님, 이번은 이제 재심위원장이셨고, 그리고 동안갑의 민명덕 의원님, 이분 조직부총재이셨고, 그다음에 의왕 가천의 이소영 의원님, 이렇게 네 분이 이제 원팀이다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좀 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먼저 좀 잠깐 말씀드리면 당원 제 93조 보면 지역구 자치구의 시군의원 선거 후보자 추천하면은 이제 시도당에서 추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 시군의원의 정수에 과반을 후보자의 수를 초과하여 선정하고 경선 방법을 마련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추천할 후보 그러니까 2인 선거 경우에는 2인 이상의 후보를 추천해서 경선할 뭐 이렇게 방법을 마련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아까 내용 그게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럼 조금 네 분의 국회의원이 하셨다. 예. 자 여기서 조금 질문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지금 그 우리 안양 678동 나선거구에 그 최진기 고병렬 이렇게 두 분이 나오셨는데 그러면 그 전에는 2018년에는 그 지역에서 시의원을 하신 분은 누구신가요? 이명란 의원님. 이명란 의원님. 근데 그분은 왜 저번에 출마를 안 하셨나요? 이번에 좀 개인적인 사유에 의해서 출마를 안 하시고 이번엔 좀 쉬신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연세가 어느 정도 되시나요? 지금 나이는 50세 중반 정도 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뭐 청년 뭐 이름을 보니까 여성분인 것 같은데 여성이시죠? 청년 여성 뭐 30% 우선 배정 뭐 등등에도 안 될 가능성이 좀 많으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비례대표를 한번 하셨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가 이제 비례에서 지역으로 가게 되면은 아마 가산점이 10%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의원이 이제 도의원으로 간다. 그럴 경우에도 이제 가산점이 10% 정도. 지금 이제 현역 의원을 하셨으니까 가산점은 전혀 없으셨겠죠. 근데 하여튼 사정은 모르겠지만 하여튼 임명란 전 의원님이 하여튼 출마를 하지 않으시겠다고 해서 이제 사실상의 신인 고병렬 후보님과 진짜 신인 최진기님 이렇게 이제 두 분이 경선을 하지 않았다는데 그게 문제였는데 자 그러면 그 이렇게 공식적인 심사위원 설명회를 하신 분들은 네 분의 국회의원이지만 실제 지금 우리
고병렬 후보님이 속한 거기는 의원이 강덕구 의원이신가요? 예. 강덕구 의원이 사실상 결정하시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거의 제가 이제 저도 이제 당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봤을 때 네. 추천을 거의 지역위원장님들이 하시죠. 네. 그래서 뭐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지역위원장님의 의중이 반영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다 하는데 실제적으로다가 물어보면 그냥 공심위에서 정한 거다. 네. 그리고 원래대로 하면 강덕구 의원님은 공심위원이긴 하시지만 자기 지역구는 원래 공심위원이 그거를 못하게끔 되어 있어요. 추천 못하게 돼 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이상까지는 제가 그 안에 들어가 보질 않아서 괜히 추측성으로다가 얘기하기는 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지금 그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오늘 이렇게 이제 급히 선거 다음 날 이렇게 했지만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4년 후의 선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게 지금 이렇게 그간에 가지고 있던 불만사항, 애로사항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해주셔야 앞으로 4년 동안에 이제 바꿀 수도 있는 거고 특히 지금 어떻게 됐든 비대 민주당 같은 경우는 비대위원들이 전부 다 사퇴한 상황이니까 이렇게 이제 어떤 이유든지 이렇게 선거에서 참패의 이유 등 중에서도 이런 불합리가 있었다. 이런 부분들을 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혹시 고병렬 후보님과 비슷한 경우에 처한 어떤 그런 분들 후보님들 아시는 분이 있나요? 일단 동아늘에 아까 말씀드린 이제 조지영 그 여성 청년이자 신인이신 분에 같이 그 공심위를 신청하신 박일신 선배님 같은 경우는 아예 공천 배제를 당했거든요. 박일신? 예, 그분은 그 신인이기도 하고 뭐 물론 청년은 아니지만 신인이셨는데 아예 공천 배제를 당해버리고 탈당을 하셨어요. 예, 뭐 물론 탈당을 하신 거에 대해서 잘했다라고 얘기한 부분은 아닌데 일단은 심정은 이해가 가죠.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가서 그 재심 청구가 공심위에서 추가 모집을 하려고 했다. 근데 그 전에 공심위를 할 때 그냥 경선을 하든 가나 배정을 해버렸으면은 그냥 될 건데 배제를 시켜버리고 다시 추가 모집을 하려고 그랬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거는 무슨 경우지? 하는 경우가 이제 좀 생기고 지금 뭐 다 지역마다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동안을에서 이제 또 다른 지역구 같은 경우는 동안을에 이제 조지영 후보 말고 이제 지금 최병일 당선자님과 김도연 당선자님이 계신 거기에도 이인태셨나요? 거기 분도 후보 등록을 하셨다가 그냥 이 설명회를 듣고 그 다음날 그냥 바로 사퇴를 해버렸고 이제 만안 같은 경우는 김종찬 도의원님 같은 경우는 아무 사유도 없이 그냥 공천 배제 당해버리셨고 이제 그것 때문에 좀 논란이 컸죠. 이제 저랑 이제 김종찬 의원님 때문에 이제 논란이 컸고 그리고 김진석 그 후보님도 이제 지금 사퇴를 하셨는데 김진석 후보님 같은 그쪽 선거구도 그 출마를 하려고 하셨던 이민호 선배님도 계셨고 이민호, 윤경숙 그 두 분이 이제 경선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두루 다 출마를 하시기로 했던 김진석 선배가 시로다가 갑자기 내려가셨죠. 시로 내려가니까 거기 이민호 선배님 같은 경우는 딱 봤을 때 윤경숙
전 비례대표 의원님이시죠. 그분은 윤경숙 전 비례대표 의원님은 여성이니까 당연히 또 될 것 같고, 그다음 김진석 그 지금 사퇴하신 후보님 같은 경우는 신인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봤을 때 이민호 선배님 입장에서는 김진석 후보님이 가번을 받고 자기는 윤경수 그 현 의원이랑 현 비례의원이랑 자기가 경선을 해서 나봉 경선을 할 것 같으니까 화가 나셨겠죠. 그러니까 또 거기서 사퇴를 해버리시고 이제 그런 일이 이번 선거에 유독 많이 있었습니다. 나봉 갖고 경선을 한 지역이 실제로 있었고요. 그 김규 후보님 같은 경우도 나오셨다가 결론은 곽동윤이라는 28살 그 신인 청년, 네, 그 지역구에서 그 친구가 이제 가번을 받았고 이은희 현 의원님과 김규 선배 그 후보님이 경선을 치렀죠. 나번 경선. 네. 그래서 이제 나번을 받고 이제 떨어지신 거고. 근데 이게 당원이다 되다 보면요. 공천을 받았는데 그거를 안 나가는 거는 굉장히 큰 죄를 짓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저 같은 경우도 그걸 꼭 왜 나가냐라고 주위에서 많이 얘기하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민주당에서 직책을 맡고 있고 그 당직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나번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안 나간다? 그거는 좀 당에 대해서 굉장히 큰 실수를 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더 크기 때문에 저도 출마를 하게 된 거고 나가서 이제 이번엔 또 그리고 국민의힘 바람이 워낙 세다 보니까 시장 선거니 도지사 선거 여러 가지가 걸려 있다 보니까 출마를 하게 된 거죠 이제. 그러면은 민주당 비대위가 아까 얘기한 뭐라 그랬지요? 애플박 비대위가 선거에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을 하나요? 그건 당연하죠. 왜냐면은 애플박이라고 하신 분이 그분이 가운데 지자 들어가신 분인데 그분께서 이제 어느 날 갑자기 그 지난 대선 때 여성들의 표를 모았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어느 분께서 이제 지명을 하시고 이제 그게 이제 하면서 이제 공동 비대위원장이 되셨는데 그분은 다른 거는 몰라도 제가 주위에서 듣고 얘기하는 걸 들어봤을 때 굉장히 비판적인 건 좋아요. 정치인으로서 당연히 비판적인 거를 갖고 있고 그걸 바꿔야 된다는 쇄신을 해야 된다는 걸 갖고 있는 건 좋은데 너무 2030 청년의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기존에 중간에 껴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죠. 그 그리고 제가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직접 듣지는 않았지만 위에서 얘기 들을 때 자기들이 40에서 45세 청년까지도 자기네들은 다 청년으로 그리고 저희 그 당원 단계도 그렇게 나와 있고 그런데 45세까지 안 보려고 하는데 굳이 39세까지를 최우선으로다가 하려고 한다. 그것 때문에 지금 말이 많다. 이제 그런 얘기를 들은 바로다가는 그 문제가 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럼 결국은 애플박의 입김이 이번 지방선거의 공천 과정, 공천 룰을 정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얘기네 결국은요. 네. 역할은 했는데요. 네. 더 중요한 거는 지역위원장님들께서 이거 뭐 솔직히 다 얘기해도 되는 건가? 지역위원장님께서 기존에 있던 시도의원들이 자기 말을 듣지 않을 것 같은
그게 크니까 자기 말을 잘 들을 젊은 친구들로 구성을 하고 싶었겠죠. 그게 그거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그 생각과 지역위원장님들의 초선 지역위원장님들의 생각이 잘 맞아 떨어진 거죠. 명분이 생긴 거죠, 한마디로. 좀 그런 부분이 충분히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저도 청년으로서 그런데 이제 저는 그 동안 갑에 이동훈이죠. 이동훈 친구, 이동훈 후배님 같은 경우는 경선을 해서 유일하게 청년 중에 안양에서 유일하게 경선을 한 친구. 그래서 그런 친구는 저를 뭐라고 할 얘기가 없어요. 워낙 바람직하고 저도 어디다 소개할 때 이동훈이라는 친구밖에 소개한 적이 없어요. 제일 바람직한 친구다. 그래서 제가 정정당당히 경선에서 올라왔고요. 네, 그런 친구들이나 그런 걸 봤을 때는 좀 지금 현재 비대위나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좀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지금 너무 열띤 말씀을 하시는데 요 질문 드리고 한 5분, 10분 쉬었다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질문은 뭐냐면 그 가번이든 나번이든 경선을 하잖아요. 경선을 하잖아요. 어떤 데는 경선을 한 데도 있고 어떤 데는 경선을 하지 않은 데도 있고 전략적 공천이라는 이런 말이죠. 어떤 가번 경선이든 나번 경선이든 가번 나번 동시에 하는 경선이든 경선하는 방법에 있어서 경선하는 방법에서 전화로 하는 거죠, 전부 다. 전화로 하고 그 전화를 권리당원한테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뭐 일반 당원한테까지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 시민들을 뭐 여론조사 이런 것까지 다 하는 겁니까? 그 경선 방법이 이제 그 공심이랑 이제 저희 그 선거대책위원회에서 룰을 정하는데 시도위원은 당원에 의한 경선을 주로 하고요. 이제 그 단체장부터는 그 일반 시민 대상으로다가 50%, 그다음에 그 당원 대상으로다가 50%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다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 줄이면 우리 시의원급은 다른 데는 뭐 다른 시도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최근 안양시에서는 듣기로는 경선을 한 곳은 좌우지간 당원들, 당비를 내는 권리 당원들이든 뭐 당비를 내지 않은 일반 당원들이든 하여튼 당원들 대상으로 했다. 그럼 현재 듣기로 안양시에서만 놓고 말씀하셔가지고 현재 가번 경선을 하는 데는 어디고 나번 경선을 하는 데는 어디고 가번 나번 동시에 전부 다 경선하는 데는 어디입니까? 혹시 아시는 대로만 말씀하시죠. 아는 데까지만. 아까 말씀드린 이동훈 당선자가요. 이분은 가번 경선을 하셨다고. 원래 이런 경우는 저도 처음인데요. 이동훈 같은 경우는 가번을 놓고 경선을 해서 저번에 보니까 뭐 다른 데에서도 그렇게 있었던 것 같은데 가번을 놓고 경선을 해서 한 명을 떨어뜨리는 경우는 많지가 않고요. 거의 대부분 2인 2명이 나왔다. 그럼 가나번을 두고 경선을 하죠. 그래서 경선이 이긴 사람이 가번이 되고 진 사람이 이제 나번이 되는데 이거는 그 좀 재밌는 경우죠. 그러면 나번이 정덕남 씨인데 정덕남 후보님인데 나번은 그러면 그 지금 비산 1동, 2동, 3동, 부흥동에서는 이동훈 가번 후보는 경선을 했고 나번 후보는 경선을 안 한 겁니까? 그냥 지명이 됐죠. 정덕남 후보로 그냥 지명이 된 겁니까? 그러면 지금 안양시로만 하면 나 선거구 우리 고병렬님 선거구에서는 가번도 당연히 경선 안 했죠. 가번도 경선 안 했고 그다음에 가 선거구 장명희 거기도 안 했고요. 둘 다 안 했고 경선 안 했고 곽동윤 여기는 아까 나번 갖고서 이제 나번 경선만 했고 그다음에 나번은 무투표였고
그 마본은 요것도 가본만 했고. 아니요, 라본도 경선은 했어요. 아 경선을 했어요. 아, 네. 라본 경선을 예, 했다. 라본은 경선을 했는데 예. 거기 나왔던 후보님께서 이진 음. 김진석 후보님인데 그분이 이제 도로 원래 출마를 하려고 했다가 이제 아까 예, 네, 말씀하셨네. 시로 내려와가지고 하다가 이분이 이제 몸이 음. 워낙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해가지고 음. 지병이 있으셨는데 그게 재발을 하셔가지고 사퇴를 하셨죠. 라본으로 못 뛰고 그냥 사퇴를 하셨어요. 그냥 사실 뭐 하여튼 말씀은 경선을 하셨다고 하지만 사실상 사퇴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경선은 안 한 거나 똑같네요. 예. 경선을 하고선 라본 받고 사퇴를 하셨죠. 경선에서 예. 가나 중에 경선에서 나를 받으니까 예. 나를 받으니 사퇴하셨다. 예. 예. 그러니까 방금 마선구구 비산 1, 2, 3정 그렇고 바선구구는 윤회동 박주모 이 두 분인데 여기는 경선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여기 경선 아예 둘 다 안 했고 가본 나본 둘 다 안 예. 했고. 여기도 좀 사연이 좀 많은 데죠. 예. 사연 어떤 사연이십니까? 여기도 거기에 원래 현역 김은희 의원님이 계셨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한 분 그 아예 배제당하신 분이 누구였죠? 그 저번에 쓰러지셔가지고 조경은 네, 조경은이란 분이 출마를 하려고 준비하고 계시다가 그 뭐 결론적으로다가는 말로다가는 경선을 시키려고 했다 뭐 이렇게 다 얘기를 하셨다는데 결론적으로다가 공천 배제를 다 하셨죠. 그래서 거기도 이제 그리고 김은희 의원님은 지금 상황을 보니까 어차피 나번 갖고 경선할 것 같으니까 그냥 사퇴 내가 거기 가서 그런 걸 보기 싫다. 그러고선 아예 나 딴 거 하겠다. 그러고서 이제 아예 나가시질 않았죠. 네. 그래서 그 김은희 의원님이나 이명란 의원님이나 두 분은 이제 안 나가신 거고. 그래서 다란 관장 1, 2동 부림동 바선거구는 아예 경선이 없었다. 네. 그렇죠. 네, 아예 경선이 없었다. 윤회동 윤회동 당선자분께서 뭐 그 신인이라고 또 여기는 가번을 받으셨죠. 그러니까 이게 뭐 어디 다 룰이 어디는 신인이라서 가번 받고 어디는 신인인데도 경선하고 그러니까 뭔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다 지역위원장님의 얘기 생각대로 이제 다 되신 거죠. 따지고 보면요. 그리고 예전에는 이게 가능했던 게 이종걸 의원님이랑 이석현 의원님이 워낙 오랫동안 하셨던 두 군데 지역이다 보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그냥 그분들이 얘기하면은 그게 그냥 하늘이다 그러면 하늘이고 땅이다 그러면 땅이고 이제 다 이제 단원들이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안 했었어요. 근데 그걸 바꾸자고 해가지고 다 바람이 불어서 이제 바뀐 건데 누구보다도 제일 잘 아시겠지만 이제 딱 바뀐 건데 바뀌셨던 분들이 이 당헌이나 이런 당규에 대해서 공부를 워낙 열심히 하라고 다 하셨던 분들인데 그 어느 순간 가보니까 이분들이 더 그걸 잘 비비를 하고 예, 다 자기 이게 그리고선 명분은 다 혁신이다, 개혁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당원이 주인인 민주당 내에서 당원들의 의견도 없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민주적이지 못하다는 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좀 안 하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다못해 이렇게 하신다라고 했으면 시간을 두고 그 당원들한테만이라도 설문조사를 해서 얘기를 하고 이제 그걸 봤다면은 이렇게까지 되진 않았을 텐데 입 후보자 예비 후보 등록하기 3일 전에 설명회를 열고 아까 시간이 많다라고 생각하셨지만 그때 했어야지 이제 예비 후보 등록하기 3일 딱 그날이 금요일인가 토요일이었는데 월요일 날이 서버가 막 일요일까지 등록을 하고 월요일 날까지 다 서류를 갖다 내야지만
했기 때문에 인터넷 접수는 시간이 이틀인가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좀 저희가 당에서 잘 쓰는 방법이죠. 급하게 아무 대응을 못 하게끔 딱 급하게 딱 하는 부분, 그렇게 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네요. 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지금 그 평촌 방안 번개 4선거구 최병일 김도현 이쪽은 또 그럼 경선을 했나요? 여기도 경선을 안 했죠. 여기도 경선 네. 전혀 안 했습니까? 가봤나 보다. 근데 더 웃긴 건 이제 최병일 의원님 같은 경우는 현역이고, 음. 근데 김도현 이 친구는 청년이면서 신인인데 나번을 그냥 줘버렸고, 그리고 아까 임태관 그분 그 후보님은 아예 사퇴해버리셨고. 그럼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원래는 김도현 원칙적으로는- 후보가 가번을 받고 그렇지, 그렇지. 현역 최병일 의원이 현역이니까 나번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원래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거기서 말씀하신 대로 했으면 네. 그렇게 됐어야 되는 부분이 맞는데, 뭐 여러 가지 소문은 무성한데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거를 실제적으로다가 다 알고 있고 당사자가 아닌 입장에서 괜히 말 잘못했다가는. 그렇죠. 예, 자, 그럼 마지막으로 아 선거구는 이게 무투표되는데 여기도 경선했나요? 안 했죠. 거기가 이제 아까 박일신 후보가 신인인데 그냥 공천 배제를, 공천에서 이제 반수를 주고 그 다음에 다시 그 모집을 하려고 했다. 근데 그 전에 이미 그 박일신 후보는 당을 떠나 있었던. 이미 탈당했고. 예. 자, 많이 힘드셨습니다. 네. 자, 5분만 쉬시고.